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종목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저희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장이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잘 안 가요 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 안 갈 때 여러분들이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바닥에 종목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물려있는 종목들이 자꾸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상황 속에서 내가 손절해야 될지 뭔가 추가 매수해야 될지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실 텐데요. 그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기 전에 전화를 해야지 지금 좋은 타이밍이네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할 수 있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체크한다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골치 아팠던 종목들이 있다면 역시나 그런 종목들도 방치한다기보다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장이 조금 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어제는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조정이 들어갈 때 오히려 약간 올라가거나 버텼기 때문에 지금 살짝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상으로는 0.1% 정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올라온 상태에서 크게 더 가진 못하고 지금은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 이제 실속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부 사정도 조정인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지금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죠. 한 150 종목 정도 많이 더 떨어지고 있다. 350대 490 종목 정도로 이렇게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대 840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0.1%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돈이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당분간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반도체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산업 지금 그렇게까지 기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또는 TV에서 나오는 주식 전문가들이 자꾸 반도체가 호황이다, 반도체가 기대가 된다, 반도체가 날아갈 거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도 뭐 실적을 호전시켜가지고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AI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선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반도체 사정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는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 기대를 우리가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 기회들을 다 잡을 수 있는가 하면은 위기가 너무 많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업계의 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가는 이미 그런 기회들을 다 잡아낸 것 마냥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 하루 이틀 속습니까? 2020년에 뭐 슈퍼사이클 온다 해갖고 삼성전자 뭐 10만 전장 한다 해가지고 사놨더니 물려가지고 2년, 3년 고생해서 지금 본전도 못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2차 전지 쪽도 뭐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뭐 대박이 날 거고 전기차가 계속 날아갈 거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고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우리는 뭐 실적이 좋다, 앞으로 번창할 것이다, 기회가 엄청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매년 섹터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고 그런 섹터를 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속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가 많이 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렇게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을 이거는 많이 빠질 것 같네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5G 관련주도 2017년, 18년도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대한광통신과 같은 그런 기업들 엄청 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대한광통신이 엄청 빠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욕을 그렇게나 하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여기였습니다. 6,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던 시절이었죠. 6,000원에서 6,5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동안에 제가 상담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종목 토론방에도 아마 제 욕이 있을 겁니다. 문은진이가 빠진대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가 저 때도 말씀드린 게 대한광통신 5G 관련주는 당장 잠깐 좋은 것뿐인 거지 앞으로만 지켜본다고 한다면 밑으로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2,000원 내지 1,500원까지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2,000원에서 1,500원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긴 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저기까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은 거품이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또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제가 고점이라고 하는데 욕이 있다면 그거는 인간 지표다. 이런 게 진짜로 고점이구나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라온 기업들은요 더 갈 거란 생각이 들지 절대 내려갈 거란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반도체 섹터에 돈을 쏠림 현상은요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끝이 어딘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내 종목 안 간다고 거기서 나도 같이 시세 노름에 놀아날 것인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 잡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상 최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하면서까지 매매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은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보안 섹터라던가 AI가 발전된다면 당연히 보안 섹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출산 섹터 같은 경우도 저점에 내려와 있지만 올라갈 만한 그런 출중한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밑에 있는 걸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은 수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 계좌의 연금만으로도 위험을 무릅쓴 걸로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까지 또다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종목으로 옮긴다거나 내 거 팔고 반도체 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종목, 지금 딱 내 종목만 잘 만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계좌 복구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섣불리 제발 고점 종목 사지 마세요. 그거 되게 여러분들 안 좋을 겁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종목 잡아가지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규로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지 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녹십자 녹십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6천 원에 10%요. 11만 6천 원에 10%요. 예. 잘 샀네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보시면요. 제가 방금 이렇게 시황 설명할 때 고점에 있는 종목이 바닥까지 다시 내려갑니다라고 하면 제가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했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녹십자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이렇게 막 급등 나와 있을 때 저때 제가 상담을 했을 때도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거품 빠지게 되면 20만 원대나 그 이하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부정을 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녹십자가 20만 원대까지 가냐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까지 더 내려가 버리고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을 제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부정을 하거든요. 반대로요. 저점에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부정을 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근데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올라간 종목 중에서 안 떨어진 종목이 없는 만큼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말은 녹십자라는 이 기업은 지금 내려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0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12만 원짜리가 저렇게 오랫동안 빠진 기업이 어떻게 20만 원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믿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럴 거다 하면요, 내가 보는 거랑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온 종목이 빠진다고 하면 아니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어떻게 빠져라고 하고요. 반대로 내려가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내려간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올라가면 빠졌고 내려가면 올라갔습니다. 늘 그래 왔잖아요, 그죠? 네. 그냥 역사가 그래요. 내려가면 올라갔고 올라가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시청자님은 녹십자를 매수가가 11만 원인데 빨간 선에 샀거든요. 매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사놓으면은 기다리기만 하면은 돈이 벌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릴 수만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상담받으면 이런 거 왜 삽니까? 어디 커뮤니티라든가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이런 거 왜 사가지고 고생하노?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너무 그러니까 무거워서. 내가 지금 잘못 샀나? 이걸 지금 산 게 아니라 딴 거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조금 올라오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낼 수 있는 수익도 못 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시고 눈을 감아버리시면 돼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만 믿고 시청자님의 인생과 미래만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녹십자와 같은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기업, 지금 좀 적자가 나긴 했었어도 실적은 그래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지금은 최근에까지 이렇게 계속 급등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얘도 아마 15만 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성정보에 인성정보요. 예, 네, 매수가랑 보증이요? 4,440원에 10%입니다. 4,440원에 10%요. 네네. 뭐 사신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인성 정보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시장단이 또 부정할 거고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얘도 3,000원 이하나 2,500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흐름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거든요, 그냥. 낮이 되면은 해가 뜨면은 해가 지고 밤이 되듯이 그냥 주식은 너무나 간단한 흐름이에요.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걸 사면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뭐 어떡하게 이 간단한 거를 자꾸 우리는 반대로 엇박자를 타니까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룰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차트만 보고 아무런 뉴스도 없이 그냥 차트만 봤으면 절대로 저런 데 사진 않을 거예요. 올라왔을 때는요. 하지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야, 2,5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 2배나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것만 믿고 사버리다 보니까 차트를 보지 않고 엇박자를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행히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재료가 AI, 의료 AI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의료 AI가 지금 뭐 의료 대란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진 않잖아요. 최근에 의료진들의 뭐 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요, 그죠? 그래서 그쪽 파업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의료 AI라든가 의료 규제가 좀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서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얘가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의료진 파업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료 AI와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시세를 여기서 한 번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만 나오고 빠질 수도 있어요. 반등만 나오고 빠질지 시세를 더 낼지는 시세를 낼 때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은 판단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기로 본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으나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들고 가보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한 4,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본전 정도까지는요. 그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는 판단이 안 되면 저는 다시 주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얘가 만약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그냥 이유 없이 3,000원까지 그냥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기업에 문제 없고 기업에 아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3,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흐름상 원래 그래요. 그죠? 그래서 3,000원까지라든가 그 이하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은 저기서는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 없이 진짜 제 생각에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 없이 3,0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전화 한번 더 주시면 좋고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나왔을 때 4,000원대, 4,400원대 이렇게 올라오면은 본전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본전인데 팔아야 되나요? 더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그 상황에서는 판단을 해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인데요. 네, 80만 8천 원에 10%. 80만 8천 원에 10%요. 네, 그거 아이고 엄청 오래됐는데 그게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이런 자리들이요.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를 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돈 잘 벌지, 실적 좋지, 회사가 안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올라왔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는데도 중요하지 않아요. 좋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좋으니까 올라왔겠지. 그냥 거기서 더 좋네 안 좋네를 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기본 룰을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그게 끝이에요. 그죠? 네. 이게 좋든 안 좋든 간에 파는 사람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만 많아지면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가 돈 아무리 잘 벌어도요. 근데 만약에 지가 돈이 아무리 못 번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들이 많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만 생각하시면 되지 이 기업이 좋나요 안 좋나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본다면은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이 종목은 주가가 12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80만 원에서 기껏 올라가봤자 저기 90만 원대까지 한 번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찍었네. 그리고 100만 원까지는 딱 한 번 찍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80만 원에 사서 뭐 90만 원 이렇게 100만 원까지 올라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100만 원일 거고 적당한 가격에서 지금 사고 있다면 80만 원일 건데 여기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겠죠. 그죠? 네네. 맞잖아요. 아무도 안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인데 여기는 주가가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2020년 이후로 처음 올라와서 여기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네네. 사는 사람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일 거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네네. 그럼 왜 팔까? 돈 버니까 팔지. 10만 원짜리를 지금 80만 원 팔게 생겼는데 안 팔 겁니까? 2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게 생겼는데 안 팔 겁니까? 근데 그렇죠. 좋을 것 같으면 저들이 팔까 안 팔까? 안 팔죠. 안 팔 낀데 여기서 팔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조금 아유. 저희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만 이제 물릴 팔자라는 걸까요? 좋은 말씀 많이 듣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저기서 사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해볼 수 있고 팔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죠. 제가 두 가지 경우라고요. 그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물려가지고 끌어올릴 사람 없이 밀리는 경우 한 가지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손바뀜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 너희는 1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수익을 냈다고? 그래 축하한다. 나는 80만 원부터 이제 200만 원까지 수익 낼 거야 하고 기다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더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 매수세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이 있겠죠. 예전에 100만 원짜리였으니까 그죠? 야 옛날에 100만 원인데 지금도 100만 원 갈 거야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흐름에서 안 팔 거고 매수세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흐름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이 약간의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제 생각엔 불리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 횡보하는 자리들은요. 대부분 밑으로 빠지면서 장기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90만 원 뚫을 때
9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 9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면은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면은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아유, 좋은 말씀 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저는 잘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마음 A 8% 29,000원입니다. 마음 AI를 8%에 29,000원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음 AI는요 테마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신 것 자체는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뭐 어쩔 수는 없는 매매였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치고 사실 뭐 돈 벌 수 있는 매매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실 날 만한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아유, 빨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다 옳은 말씀이었어요. 스스로가 빨리 이걸 고쳐내지 못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만나더라도 손실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바뀌어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건 반드시 네. 명심하시고 그럼 내가 뭘 바뀌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뭘 바꿀까? 재무제표는 한번 보세요, 일단. 네. 그냥 뭐 매매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누가 좋다고 하든 간에 뭐 나한테 뭐 자꾸 좋다 하는 거는요 전부 다 독이에요. 저는 어릴 네네. 때부터요 나한테 뭐 야 공짜로 뭐 이거 줄게 야 나 따로 와봐라 이거 공짜로 줄게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 전부 다 유괴고 사기고 납치고 다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하면요. 그래 좋아? 마음 AI가 지금 사면 좋아? 알았어. 내가 뭐 확인해 볼게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확인을 뭐부터 해라고요? 재무제표부터 좀 보세요. 재무제표요. 일반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근데 적자가 나는 기업을 투자하려면 그만큼 판단 능력이 좋아야 되고 실행 능력과 결단력과 실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기업일수록 내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 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네. 테마가 뭐든 간에 이렇게 돈 못 벌면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돈 못 벌잖아요. 이 기업은 적자가 네네.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마가 뭐든 간에 사지 마라 이런 거고요. 어쨌든 이 기업은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KT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AI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테마들이 아마 총선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총선 전에 AI 이야기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AI 테마가 다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5월, 6월, 7월 뭐 그쯤에 아마 국회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쯤에 이제 AI에 대한 어떤 테마들이 형성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 수 없습니다. 손실 중이지만은 물려 있을 수밖에 더 없어요. 빠질 것 같아요. 날마다 어쩔 수 빠지니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고점에 샀기 때문입니다. 위에 올라왔을 네. 때 샀으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럼 이야기가 지금 없으면 빠지는 손절하면 겁니다. 어떨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들으세요. 무슨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판단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시청자님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 전략을 드릴 건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왜 말을 안 듣고 끊습니까? 라고 하면 무슨 질문할지 뻔할거든요. 그거 다 이야기해 줄 건데. 네. 그러니까 뻔해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물려 있으세요. 그냥 손절도 안 됩니다. 손절하는 것보다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탈출하는 게 훨씬 더 낮고 손실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만 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시청자님 만약에 돈이 손실이 났다고 하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 수는 있는 실력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잘 만져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한다고 예. 손절 자꾸 생각합니까? 손절은 생각을 네. 할 만한 문제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진정을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심호하세요. 심호. 자, 숨 들이마시세요. 네, 내뱉으세요. 예, 진정 좀 하세요. 왜 네. 상담하는 사람들이 진정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진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결국은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이거는 아마 4, 5월, 6월, 7월까지 만약에 AI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샀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시청자님처럼 손절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손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급등 나올 때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팡팡 튀어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려가봤자 튀어 올라가면은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네.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 갖고 매수가만 낮추면 튀어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잘 만지면 되는 거고 결국은 22,500원짜리가 지지 라인이 될 텐데 저 라인까지 빠졌을 때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그래서 저기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판단 한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기가 네.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추가 매수 어차피 하면 돼요. 그래서 네. 17,000원까지 밀려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려갔을 때 22,500원까지 지지가 되면은 저기서 전화 한번 더 주고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밑으로 빠지면은 다음은 18,000원짜리구나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세요. 네. 네. 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가져가시면 되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넷마블인데요. 네. 68,500원에 15%인데 샀는 지가 오래됐어요. 아, 구매해가지고 금액 68,500원에. 낮춰놨는 건데요. 그렇군요. 잘 낮췄습니다. 일단 게임 관련주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 게임 관련주는요, 정말 재밌는 종목이에요. 저도 이제 한때 전업을 할 때는 게임 관련주, 게임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게임 관련주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부족하고 탄력이 부족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뭐 끼가 부족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끼라는 게 올라갈 때 얼마나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데 팡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면일수록 밑으로 팡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10%, 20%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친다면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요. 변동성 자체가 위로 막 60%, 밑으로도 60%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도 엄청 많이 빠지고 깊게 빠지고 단기간에 빨리 빠져버리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순식간에 바바바방 올라가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매인가라고 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밑으로 밀려갈 때 그 공포감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시청자님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할 만한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위험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한 68,000원, 7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가 다 좋은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저항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이런 자리에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내 본전 근처잖아요. 그죠? 네. 더 가든 안 가든 나는 일단 절반 파는 겁니다. 더 가든 안 가든요. 더 가면 남아있는 절반이 수익을 내줄 거고 더 안 가면 얘가 떨어졌을 때 요 45,000원이든 5만 원짜리든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지금보다도 더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새로 들이지도 않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올 때 여기서 어떡할까 고민할 시기에 그냥 파시면 되는 거예요. 멘토님 어제 좀 팔락하다고 몸 팔아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아니고 네. 68,000원짜리 7만 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뭐 한다고요? 난튼 반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게임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특히나 넷마블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 7만 원짜리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것 같거든요. 저기까지 네. 올라올 때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오른쪽이 엉덩이가 무거운 쌍바닥을 그리고 살짝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올라가다가 한 9만 원대쯤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만 원짜리 뚫으면은 한 8만 5천 원부터 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7만 원짜리가 뚫리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본전 라인쯤에서 비중부터 일단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좋습니다. 나머지는 네.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현금을 딱 쟁여놓고 기다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네. 없어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저희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또 울산과 제가 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새로운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도 제가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서 오후 1시에 춘광 빌딩이라고 하는 곳 스페이스 코워크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역시나 새로운 강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고요. 아비코 전자를 지금 16,400원에 샀다라고 하셨는데요.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6,400원에 10%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탈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조금 노리신다고 한다면 진짜 이제 하락을 다 끝나고 올라가겠구나 싶은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빠져버리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60% 빠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60% 전후가 될 텐데 여기서 60%면요. 적어도 얘는 7,000원까지 빠져야지 다 빠졌구나 싶은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아니면 시청자님이 승부수를 던진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매수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좀 어정쩡했다면 반등 시 탈출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탈출이 힘들 텐데 보통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결국은 15,000원짜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당장에 흐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다가 뭐 반도체 테마라든가 이런 걸 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다 보니 반도체랑 뭐 자동차 부품 엮여 있다 하더라도 14,500원쯤 올라오게 되면은 저기서 힘이 딸릴 시에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쯤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갖고 계시는 누구십니까? 박영욱님이십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14,500원쯤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딸리고 힘이 빠진다 하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500원쯤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 주셔가지고 지금 팔아야 될까요? 더 갈까요?를 저기서 판단하면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14,500원쯤에서 이렇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기서 팔았는데 더 가면 막 더 간다고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하죠. 여기서는 올라오는 힘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올라가니 많이 이런 거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00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확인 받으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8,000원짜리나 9,000원짜리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저 때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TLB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TLB 25,600원에 20%를 샀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어정쩡한 자리고요. 사실 이거는 굳이 사서 왜 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왜 샀죠, 이거? 무슨 기준으로 사신 거죠? 이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보통 존재하거든요. 매수하는 어떤 가격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기준 없이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다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홈쇼핑 중독이 있거든요. 홈쇼핑 물건을 막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필요도 없는데 사요. 막 그 가격도 모르겠고 일단은 막 주문 전화해갖고 왠지 필요할 것 같다 사가지고 집에 막 쌓여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쓰고 당근마켓에 막 내놔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게 홀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을 안 봐요. 왜? 보면은 살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보고 있다 보면요. 그냥 사요. 사람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라? 조금 움직인다. 에라이 모르겠다고 사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보는 습관을 빨리 버리시지 않으면은 올바른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TLB 같은 이런 자리들은요. 사실은 어디서 사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23,000원짜리가 지지라인이 확인이 딱 되고 있잖아요. 왜? 얘는 23,000원 되니까 올라가는 것을 작년 7월, 작년 8월, 작년 9월, 작년 10월, 11월, 최근에 올 1월, 2월 23,000원만 되면 올라가는데 왜 어정쩡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무슨 기준으로 산 거지라고 제가 궁금한 거고요. 23,000원까지 빠진다면 반등 나갈 가능성은 있고요. 테마도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밀린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셨던 이 자리 언저리쯤에 24,8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저 언저리가 지금 또 저항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마 단기 반등을 올라오면서 3만 원대 또는 29,000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반등의 힘이 26,000원이 됐든 7,000원 됐든 8,000원 됐든 9,000원 됐든 어쨌든 그 힘을 보고
홀딩 여부를 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올 때 29,000원, 28,000원 자리를 뚫지를 못하면요. 우하향으로 바뀌게 되는, 변질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2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28,000원부터 시세를 낸다 하면은 우상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35,000원까지 그냥 가져가도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28,000원 기로에서 홀딩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을 한 번 더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모두 투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15,400원에 사서 10월에 10% 정도 샀는데 올 초에 사서 연휴 전에 일부 익절하고 10% 남았다. 추가 매수도 될까인 건데요. 일단 얼마나 좋습니까? 15,400원. 싸게 사놓으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15,400원짜리는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저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두 투어가 지금 이제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고 매출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 이전만 수준만큼 회복된 것은 분명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이 모두 투어의 차트를 딱 보면요.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매도를 합니까? 라고 하면요. 수익 날 때 안 팝니다. 뭐 3%, 10%, 20%, 30%, 50%, 60% 수익 나도 안 팝니다. 언제 팝니까? 3% 손절 아닙니다. 5% 손절 아닙니다. 30%, 40%, 50%쯤 손실 나면 그때부터 팝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희한하게 손실이 커지면 팔고요. 수익 나면 구경만 하다가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뭐 그거를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손절하기 나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절하고 사면 안 된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는 인식, 역별 사면 안 된다라는 인식,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주가가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 15,000원짜리 언저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10,000원대라든가 11,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요. 저는 저건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콕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짜리라든가 12,000원짜리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지금 이 매수하셨던 이 매수 비중과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는 지금 이제 17,500원짜리까지 올라왔을 때 돌파가 일어나거나 세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위로 뚫게 된다면 2만 원에서 2만 한 6, 7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홀딩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7,500원쯤 왔을 때 파악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네, 롯데 하이마트 네. 13,000원에 30%요. 13,000원에 30%요? 네네. 이거 고생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롯데 아이마트는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이 회사가 지금은 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물론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또 위기가 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님은 위기의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이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가져가든지 아니면 위기가 극복되는 거나 보기 싫다고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극복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팔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 낼 자신만 있다면 지금 손절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맞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손실 내고 손절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낼 수만 있다면 여기 왜 엮여 있습니까? 그냥 팔고 딴 종목 사러 가면 되지.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물려 있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상담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네네. 다른 걸 매수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은 기회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걸 사도 어차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회비용 따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롯데 아이마트를 잘 어루만져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나는 돈 버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위기가 발생된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리나라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전제품을 살 정도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가지고 혼수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롯데 아이마트가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그렇지만 이 위기가 어쨌든 얘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점포를 뭐 어떻게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거예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네네. 해결하고 나면은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밑에서 조금 고통받으면서 빌빌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네, 당장은 알겠습니다. 여기가 저점이 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돼요. 그래서 아, 9,000원짜리쯤에서 저는 지금 네네.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바닥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9,000원짜리쯤 여기서 올 연말 또는 올 한 최소 가을까지 여기서 좀 지지가 되고 잘 옆으로 가준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닥 잡는 과정 속에서 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슈팅 나와가지고 14,000원대라든지 13,0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돌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아예 네네. 끼가 없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 정도까지 혹여나 올라오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쯤이면은 그냥 물어보지도 말고 빨리 팔아냈다가 다른 종목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고요. 매수 가능 예, 중이요. 요거를 좀, 요거 좀 사볼까 해가지고. 사볼까 해서. 예, 어, 예. 뭐 일단 분위기가 얘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은 알고 계시죠? 기업인 거는. 네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 10,000원대에서 얘가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는 거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살만한 메리트가 높은가라고 하면은요, 그렇게까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요. 근데 점수로 따진다면 한 7점 정도. 그러니까 아예 낮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높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산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요즘에 움직이려고 폼 잡고 있는 것도 괜찮고. 혹여나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도 요즘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중에서 올라간 기업 말고 내려간 기업들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다 해먹은 종목은 야 저기 단물 다 빠졌다. 다른 종목이 없을까 하고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서울 반도체도 사람들의 관심이 충분히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LED 쪽으로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라든가 LED 산업이 요즘에 이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자금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은요. 저는 지금 사도 괜찮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로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은 요 종목만 바라보시면서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단타성으로 오늘 사볼까라고 질문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밀릴 때 굳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9,800원 밀리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타성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성으로도 괜찮다. 이거는 내 자금 현황과 나의 투자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18,300원에 10%입니다. 18,300원에 10%면은 오늘 사신 건 아니겠죠? 예, 네, 지난번에 사신 건가요? 네. 아쉽네요. 이 방송 상담 시간이 조금 더 빨랐으면 오늘 아침에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분봉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버티다가 윗골이 달고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 팔아야 돼요. 특히나 오늘 시가 라인이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거래량도 어제 거의 뭐 버금가는 정도로 나왔고 거기다가 윗골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시세는 여기서 거의 끝났다. 마지막 불꽃놀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오늘 팔아버리는 게 가장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던 종목을 본전에 파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보통. 그래서 수익이 안 나요. 계좌도 복구가 안 되고요. 본전 나오면 빨리 팔면 되는데 왜냐하면 시청자님도 아마 종목 많을걸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종목을 위해서 좀 팔아놓으면 될 텐데 왜 안 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것은 이제 조금 힘드니까 결국은 그냥 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전 나오면 그냥 무조건 파는 게 좋다. 일단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까지 약간의 아래꼬리를 살짝 달고 올라가 준다면 지금 17,000원 요 라인에서 지금 반등 살짝 나가준다면 아마 18,000원, 18,200원까지 이렇게 당장에 살짝은 반등이 나와서 복구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된다면 아마 내일부터 계속 운봉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반등 안 나온다면은 뒤에 움직임을 떠나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정도 손실 내기가 조금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것도 역시나 전지 쪽이라든가 OLED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얘도 네.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가지고 테마성으로만 살아나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결국은 다시 또 12,000원대까지 다시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때까지 내려가는 것을 견뎌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에 대한.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몇 프로 손실 내기 싫어가지고 시간을 몇 개월 날리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오늘 그래서 팔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 내기 싫다면 몇 개월 고생하시는 선택을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고생할 바엔 파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17,400원 이하에서 반등 나오면 18,000원. 오늘 중으로 잘 지켜보세요.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18,500원짜리라든지 이렇게 다시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본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000원 전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오늘 그냥 운봉을 쭉 밀리게 된다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거 판단 되게 어려워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제가 옆에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봐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되는 아니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멘토님들이 하신 말씀 보니까 참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네. 그러셔가지고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제 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속았다. 나는 속았다. 네, 그럼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안 속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속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탑 머티리얼을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67,700원에 매수하셨네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네. 왜 이렇게 사시는 걸까? 일단 지금 이 자리가요. 단타의 기본 정석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저점 있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있는 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딱 그리고 있는 요 자리인데 이런 전저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 사가지고 밀렸다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손절하고 나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절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손절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탑 머티리얼즈를 저점 깨는 것 같아요. 손절했는데 다시 얘가 위쪽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위쪽 뚫을 때 75,000원에 다시 들어가거나 밑으로 빠지면 다시 또 저점에 67,000원대 다시 들어가 보거나 그러니까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기서 손절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요. 이 종목이 잘못되거나 이 종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점을 깼을 때 내려가는 경우 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종목 중에 8, 9종목이 저점 깨면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나머지 한두 종목은 올라오긴 하는데 확률상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확률을 노리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높은 확률을 노리는 게 맞지. 그래서 높은 확률 쪽으로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되는 경우들이 많다. 탑 머티리얼즈도 보시면은요. 과거에 이렇게 저점을 깨고 여기도 잘 보세요. 저점이라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가 단기 반등 나오더니 밑으로 빠지고 거기 또 저점 깨더니 또 밑으로 밀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매매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움직이는 포인트에서 올라왔다가 빠지는 이런 눌림목을 형성을 했을 때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다시 들어가는 공략 지점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지 저점 무너질 때는 손절하는 게 보통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지금 68,000원짜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자리는요. 지금은 손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기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자리가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 전저점이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사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쌍바닥입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요. 밀리면 손절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얘가 밑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67,000원이라던가 67,500원이라던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지금 68,600원짜리가 저점 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밀려버린다 하면은 그냥 저점에서는 손절하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거나 위쪽에서 버티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진입을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상담 마무리가 조금 아쉽죠. 많은 분들 전화 주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저도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2부가 진행이 됩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